확률이라고 하면 머리 아픈 수학 공식부터 떠오르시죠? 근데 있잖아요. 이 강력한 과학 도구가 사실은 조용한 연구실이 아니라 아주 시끌벅적한 도박판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기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레앙 카지노, 그리고 저 깊고 심오한 현대 물리학.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에요. 이 둘에 있는 이 기막힌 연결고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박사의 질문입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는 확률 이론, 그 시작은 바로 도박판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15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하던 그런 시끌벅적한 도박판을 상상해 보세요. 교수님들 연구실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곳에서 인류의 지성사를 바꿀 엄청난 질문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발전하는데 이게 또 수백 년 동안 사람들 머리를 싸매게 만들어요. 바로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게임 룰은 아주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A랑 B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실력이 똑같다고 칩시다. 먼저 3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게임이 중간에 딱 멈춰버린 거죠. 그때까지 점수가 A는 2승, B는 1승인 상황이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금을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제일 공평할까요? 여러분이 심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이 바로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게임이 계속됐다면 다음 판에 A가 이겨서 그냥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이겨서 2대2 동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금을 나누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우리의 직관이랑 수학이 정면으로 부딪혀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그냥 이긴 판수대로 나누면 되지? 하면서 2대1을 떠올리기 쉽죠? 아주 그럴듯해요. 하지만 수학은 다르게 봅니다. 지금까지 몇 판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게임이 계속된다면 A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나 되는데 B가 역전해서 이기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비율은 2대1이 아니라 3대1이라는 거죠. 와,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숫자로 계산하는 확률적 사고의 시작이었고요. 오늘날 금융이나 보험에서 쓰는 기대값이란 개념도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도박사들이 던진 질문에 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답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학이 도박판에 판돈을 건 셈이죠. 나중에 위대한 수학자 라플라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사실 확률의 문제에 불과하다. 와, 도박판에서 나온 작은 질문이 결국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본 거죠.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자, 이번엔 16세기로 가볼까요? 아주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이름은 카르다노.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도박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거죠. 직접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읽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카르다노가 주사위 게임을 엄청나게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낸 게 있어요.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합이 9가 나오는 것보단 10이 나오는데 돈을 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감으로 안 거죠. 근데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내 감이 그래. 수준이었던 거죠.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 답을 수학에 찾아냅니다. 주사위 3개를 던져서 합이 9가 나올 확률 계산해보니 216분의 25, 그러니까 216번 던지면 한 25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이 10이 나올 확률은요? 216분의 27. 어때요? 아주 작은 차이 같죠?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이 216분의 2라는 작은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겁니다. 카르다노의 그 감이 정확히 맞았던 거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순간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자신의 직관을 너무 믿다가 평생 돈을 잃은 사람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17세기 프랑스의 도박사 드 메레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만든 게임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게임에 빠졌냐면요. 이거예요. 주사위 2개를 24번 던지는 겁니다. 그 안에 66, 우리가 더블 식스라고 부르는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자기가 이기는 게임이었죠. 24번이나 던지는데 설마 한 번 안 나오겠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평생을 이 게임에 돈을 잃고 나서야 결국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수학자 파스칼을 찾아갑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 계산한 겁니까? 하고요. 그리고 파스칼이 동료 수학자 페르마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정답은 드메레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계산해보니 이길 확률이 50%를 넘으려면 24번으로는 어림도 없고 최소 25번은 던져야 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딱 증명해낸 겁니다. 도박사의 어설픈 직관이 수학의 냉철한 계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문제를 던지고 수학자들이 해답을 찾는 이 협업을 통해서 막연했던 우연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과학이라는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6세기 카르다노가 경험으로 시작한 걸 17세기에 파스칼과 페르마가 수학적인 기초를 다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18세기에는 베르누이나 드무아브르 같은 학자들이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20세기에 콜모고로프라는 수학자가 현대 확률 이론을 딱 완성시킨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걸친 지적 여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가 발견되는데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동전을 만 10번 던지면 앞면에 막 7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수만 번, 수억 번 던지면 결과는 거의 정확하게 50대 5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카지노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두 판의 게임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수백만, 수천만 판의 게임을 돌리면 결국 수학적인 확률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고요? 도박판에서 태어난 이 확률이라는 도구가 지금은 통계학의 심장이 됐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고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자 세계를 이해하고 심지어 복잡한 사회현상까지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을 보는 아주 중요한 창이 된 겁니다. 자, 도박사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확률의 놀라운 여정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조차 수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진짜 완벽한 무작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꽤 철학적인 질문이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